안녕하십니까.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.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. 그죠? 동양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지내왔던 음력이죠. 왠지 올해는 기분이 좋습니다.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상담이 몇 건 있어서 상담을 한 이후에 한 가지 한 사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. 한 학생이 자사고 다니고 또 성적은 1학년 때는 많이 헤맸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고 뭐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학생은 아니었고요. 어쨌든 이제 성적이 매우 낮았다가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사실 그 학교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학교라 굉장히 빡세게 공부하는 그런 고등학교인데도 성적이 정말로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죠? 일반고에서는 자주 뭐 그런 현상이 그나마 자주 본 현상인데 자사고에서 그렇게까지 성적이 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엄마가 나침판이나 또 제가 썼던 책들을 다 구입하고 계셨어요. 물론 나침판도 구독하고 계셨고. 근데 매우 다행인 거죠. 다만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학생이 그 책을 거의 물론 엄마가 본다는 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제 학생은 엄마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3학년이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1학년 때는 뭐 4등급 언저리 그런 이후에 이제 그렇다고 뭐 4.5등급 이런 건 아니고 제일 못했을 때가 4등급 그 이후에가 뭐 3.6등급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2학년 말에는 2.6등급 뭐 요 정도 바운더리였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에 이제 대입을 치르는 입장에서 불과 한 달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수시하지 말고 정시 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. 물론 한 달 전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이제 2학년 때 기록이 확 바뀌었습니다. 기록이 확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죠. 1학년 때는 뭐 누가 봤어도 당연히 정시로 지원하라고 했을 겁니다. 그 컨설턴트 하셨던 분이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, 하지만 이제 2학년 때 돌아와서는 이제 기록이 확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도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. 물론 이제 정시도 물론 당연히 그 학교 공부를 잘하는 학교고 그런 학교에서 내신도 굉장히 빡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. 그럼에도 이 학생은 성적을 한 1.4등급 정도를 올렸죠. 단순히 이제 올렸다는 그 자체로 또는 이제 기록이 그 정도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실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은 상위 6위권 이내 대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갭이 많이 클 거 아니겠어요. 1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1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다면 당연히 뭐 100% 떨어졌을 것이고 대신 이제 2학년 때는 확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. 확 바뀌었지만 그 바뀐 상태가 정말 대학이 얘는 뭐 그런 뭐 공부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니까 얘는 합격시켜 줄 거야 이럴 수가 없죠.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? 이제 그런 상태인 건데 다행히 이제 기록도 확 바뀌었던 거예요.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원하는 상위 5위권 대학, 6위권 안에의 대학에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. 물론 뭐 그러다가도 뭐 수능 최저 언저리 있는 대학 가서 기록은 비록 나쁘지만 수능 최저만큼은 돼서 뭐 그렇게 우연찮게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렇지만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우연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. 좀 확실한 것을 잡고 가야죠.
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상태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보다 역량이 꽤 있구나. 역량은 있는데 아직 순수한 거죠, 학생이. 순수해요. 순수하기도 하고 역량도 좀 있고.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 정도. 그러니까 그 대학에 합격한다는 거지 그 밑에 한참 밑으로 간다고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죠. 어쨌든 이제 그렇게 확 바뀌었습니다. 이제 그랬다가 이제 올해 고3 때 이제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,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상위 5위권 6위권 이내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있죠. 이제 그러려니까 이제 그 학생의 역량 중에 가장 뛰어난 역량은 그 당시 2학년 때까지 학생부의 기록을 보면 독서 역량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독서만큼은 이거 괜찮네. 독서 역량은. 다만 기록은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. 그렇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. 물론 뭐 1년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학기뿐이 안 남은 거지만 그 한 학기 동안에 바꿀 수 있겠다.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줬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책은 뭐뭐를 읽고 뭐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,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의 사고가 여태까지는 성적에 정말 올인을 해왔어요. 1학년 때는 그렇다고 놀았던 학생은 아니지만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이 어쨌든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이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치열한 그 학교 내에서의 내신 성적 받아보고 턱! 뭐 이랬을 수도 있죠. 사실은 뭐 그런 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흔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. 어떤 학생, 그런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.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매우 좋았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을 딱 받아보는 순간 이제 가슴이 확 막히게 되죠.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또 있었어요. 뭐 음악도 있고 뭐 이런 상태.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보다 사실 3학년 때는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, 훨씬 더 좋다는 게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. 사실 뭐 1, 2, 3, 4에서 4위 정도권의 대학을 가려고 했다가 이제 뭐 연고대급으로도 가능한,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노력에 따라서는 또 그 학생이 역량을 얼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서는 서울대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의 이제 학생부인 거죠.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신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구나, 또는 이제 주위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것은 뭐 제일 먼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성적이 안 됐다 그래서 그 학생이 영원히 안 돼.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1학년 때 4, 5등급, 6등급 했다고 가정하고 2학년 때 뭐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1, 2등급 했다 그러고 뭐 3학년 때 1등급을 찍었다고 했을 때 얘 등급은 몇 등급이죠?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매우 낮춰지겠죠. 6, 2, 1 이러면 8, 9니까 3등급이겠네요. 전체 평균으로 따진다면. 대충 그렇게 따진다면. 근데 그 아이는 그럼 서울대에 합격할 수 없을까요?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.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. 학생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제가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학생이었고 누군가가 야, 넌 아무리 노력해도 야, 넌 서울대는 안 돼. 예를 들어 뭐 연고대도 안 돼. 예를 들어 뭐 한양대도 안 돼. 성균관대도 안 돼. 뭐 서강대도 안 돼.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실 물어볼 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미쳐버리죠.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정신뿐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하지만 정시는 또 정시 나름으로 경쟁이 있지 않겠어요? 왜냐면 그 학생이 정시에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의 최상만 다 찍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의 경우에 1등급 다 찍지만 국어의 경우에 이제 1, 2등급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물론 1등급이 더 많은,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로는 사실은 물론 노력하면 다 되죠. 되는 거 많죠. 당연히. 그렇지만
수시로 가는 게 더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면 정시는 잘 몰라요. 물론 이제 노력하고 하면 뭐 누구든지 다 되지, 그렇게 따지면. 다만 어떤 전형이 더 쉬울 거냐를 감안해 보자는 거죠.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다. 그리고 뭐 논술 전형은 뭐 그 정도, 예를 들어 뭐 연대 논술로 쓴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냐. 왜냐면 연대 논술은 정말 1등급 최상위를 꼬박꼬박 찍어야 되는 그런 학생이 유리하지, 왔다리 갔다리 할 땐 그 불안한 거다. 또 경쟁률이 오죽 셉니까? 그날 컨디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.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. 어찌됐건 제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. 학생의 독서 역량과 보고서 역량과 또 기록의 역량에 대해서 엄마는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어요. 그죠?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나 또는 그 뭐 제 책 나오는 거 다 샀나 봐요. 또 마찬가지로 나침반도 꾸준히 구독하고 계셨고, 기든 아니도 갖다 놓는 거죠. 사실 그렇게 되면 디테일하게 안 읽어도 눈에 익게 되죠. 그죠? 눈에 익게 됩니다. 눈에 읽는다는 것은 사실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. 예를 들어 뭐 지문, 국어 지문 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눈에 익은 것을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은 효과인데, 학생에게 이제 어떤 그거 체크하다가 그거 가지고 몇 페이지를 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역량이 어떤 거냐 했더니 그 아이가 매우 순수하게 대박 이런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마찬가지,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. 그 학생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. 다행입니다. 지금부터 준비해 가면 당연히 그 학생이 원하는 대학, 뭐 연고대 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대까지도 가능한 거다. 근데 이것 자체를 뭐 내신에 의한 학생의 역량이 커지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내신에 의한 것만 평가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. 실제로 이제 그러려니까 학생의 사고력을 넓혀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찌됐건 학생의 사고를 이게 제가 이제 뇌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, 이제 머리를 열어주는 거죠. 사고를 굉장히 확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학생이 이게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. 사실 그 학생도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꿈을 꿔도 되겠냐라고 하는, 왜냐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뭐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. 그죠? 이제 그랬던 거죠. 다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, 뭐 이 방송을 보는 학생이 됐든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경우든 가능하다. 그렇지만 그 노력이 어떤 거냐, 그 노력이 어떤 거냐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달라. 그것은 이제 뭐 대학을 가는 목표가 됐든, 아니면 대학의 특정 전공에 대한 목표이든, 아니면 자신의 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이든, 그것을 갖고 얼마나 도전에 가느냐, 도전에 오느냐를 선생님들은 평가를 한다. 선생님들 눈에는 선생님은 너 성적만 평가할 거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? 당연히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. 보겠죠.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저 아이가 괜찮은 아이인지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사람을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고, 어찌됐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근본부터 없애라. 뭐 내신이 어떻다, 뭐가 어떻다.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. 수시에서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뭐 정시로 가겠죠. 그럼 정시에서는 지금 뭐 그러면 뭐 불가능하냐?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가능하니까 꿈을 마음껏 꾸고, 그리고 도전해라. 도전하지만 도전을 말로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도 해라. 근데 그 행동은 내가 공부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만남, 뭐 친구들과의 만남이 됐든 그부들과의 만남이 되었든 아니면 교사하고의 만남이 되었든 이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라.
근데 보여준다는 것은 학생에서의 태도를 보여주라는 거지 뭐 대단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어찌됐건 매우 친절하게 자신의 그 꽃이잖아요. 학생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들은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. 뭐 꽃이 뭐 나무여도 좋습니다. 꼭 여자 남자를 가려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. 어찌됐건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. 또 그죠? 또 그것이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좋다. 자신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줘라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더 찍으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경우든 가능한 거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끄집어 내느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내 자녀는 공부를 안 해, 또 공부를 못 해, 내지는 너무 게임을 좋아해. 뭐 게임 좋아해서 어떡하겠어요? 게임을 줄여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게임 안 하나요? 가끔이든 언제든 하겠죠. 어찌됐건 게임에 올인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 가능성 정도를 우리 학생들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물론 뭐 이것을 부정하는 선생님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경우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결국은 그 구체적 자신의 호기심,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